안녕하세요. 못된 소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합격 수기를 남깁니다. 오늘 남길 합격 수기는 운수종사 면허인데요. 트럭과 같은 화물운송 사업이나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 운수 사업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지녀야 할 자격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버스 운전 자격, 택시 운전 자격,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자격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운전정밀적성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응시 가능합니다. 해당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혹은 응시 기록 자체의 부존재자인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기존의 새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운전면허부터 취득하고 나서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대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운전 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의세계의 운송종사 관련 면허 중에서 무엇을 먼저 취득할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지인이 유통업에서 종사 중이었기 때문에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먼저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화물 자격, 버스 자격, 택시 자격 순서대로 취득했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2종 운전면허 중 소형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 자동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라면 응시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버스 자격 시험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버스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택시의 경우 2종 보통 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및 원동기 면허의 경우에는 응시 불가하며 2종 자동 면허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2종 자동 면허는 응시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니 제일 가까운 택시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은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80문제에 1시간 20분 동안 응시한다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야 응시 가능합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모두 운전면허가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기존 합격자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나머지 취득한 얘네도 자동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화물운송종사는 2종 보통 혹은 자동면허만 보유해도 응시 가능하고, 버스면허는 1종 이상의 면허여야 가능하고, 택시는 2종 면허 중 보통면허 이상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택시면허 시험은 자동면허의 경우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발급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되고,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더라도 범죄 경력 등에서 결격 사유는 없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에 대한 그 기준은 각 시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화물운송 종사자와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의 경우에는 전국구 단위로 응시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장 중에서 한 곳에서만 합격해도 자격이 인정되고, 응시료 결제도 인터넷 접수 이후에 시험 당일날 현장에 와서 카드 결제도 가능한 것에 비해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의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접수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접수를 했으면 서울 것만 응시 및 운전 가능하고 타 도시의 것은 불가합니다. 인천에 접수를 했으면 인천 것만 응시 및 운전 가능한 식입니다. 게다가 접수를 하는 과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사본과
적합 판정이 나온 운전 적성정밀검사 사본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진, 운전면허증, 적합 판정 결과가 나온 운전 적성정밀검사 표와 더불어 현금 10,000원을 직접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는 안 받습니다. 왜 택시 시험을 응시하고 자격을 발급받을 때에만 꼭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시험 합격 후, 화물운송 자격은 8시간의 법정교육과 함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개 법정교육 시작 직전에 교육을 접수하면서 제출하며 해당 증명서는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관할 지방법원의 가정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2019년 1월 16일 인천에서 8시간 화물운송 종사자 교육을 받았고, 교육 접수하면서 접수비와 면허증, 신청서, 그리고 해당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비는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에 비해 택시 자격 시험은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화물운송 자격은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나오는 것에 비해 택시운전 자격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로 취업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육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택시 자격 시험은 시험 합격 후 근처 관할 경찰서의 합격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합니다.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면 끝나고요. 합격 예정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는데 합격 예정자인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조회하는 겁니다. 가령 강간범, 성추행범, 마약범 등의 강력범으로서 관련 법에 따른 범죄사실 조회 결과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합격하더라도 합격 사실이 취소됩니다. 버스 운전 자격 역시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할 목적이 아니라면 교육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 자격처럼 빡세게 신원 조회를 하고 나서 자격을 발급하지는 않더군요. 버스 자격은 시험 합격하니까 창구에서 바로 발급해 주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왜 화물운송 자격은 8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이 나오고, 버스나 택시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안 받아도 자격 발급이 나오냐?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버스 운전이나 택시 운전의 경우에는 약간 준공영제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 버스 역시 민간업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공재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혼자서 즉시 사업자 내서 벌어먹기에도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화물운송 자격은 거의 민영적입니다. 완전 민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령 한진택배, 대한통운 등이요. 우체국 택배가 있긴 한데 사람들은 대개 한진택배와 같은 민영기업을 더 많이 찾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버스 택시같이 쉽게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 택시에 비한다면 개인이 즉시 진입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한 교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골든벨 출판사에서 나온 2019년 판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은 책과 상상 출판사에서 출간된 2020년 판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택시 운전 시험은 정운사 출판사에서 나온 2020년 판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응시 과목은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택시 자격 시험에서 지리 문제가 일정 부분 출제되는 것만 제외한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개인적으로 2세 자격 시험 중에서 택시 자격 시험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특히 지리 시험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역시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출제된다는 점에서 뭐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택시 자격 시험은 경기도와 인천만 합격한 상태이고, 서울 및 타 지역은 추후 합격하는 대로 그 수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문제 때문에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